네, 장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민 경제TV입니다. 자, 7월의 첫날 증시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 카페 남다른 네이버에서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이 들어오시면 되고요. 전부 다 제가 만드는 자료입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전부 다 제가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8월 1일부터는요.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과 소통하는 게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리딩 같은 거 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정책이 바뀌니까요. 그래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텔레그램의 하태민 경제TV 여기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필요한 정보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린다. 저는 리딩은 하지 않습니다. 리딩은 보이스피싱이다.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참 의외였습니다. 우선 개인 소비 지출, 미국의 파월 의장이 가장 중시한다는 개인 소비 지출이 예상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와서 좋았어요. 그래서 개장 초반에 쭉 나스닥은 거의 한 1% 가까이 오르면서 뭐 상당히 분위기가 좋은데 갑자기 10시 15분경부터 뭐 분위기가 싹 전강후약,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흐름이죠. 그래서 좋았는데도 왜 빠졌을까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이유는 특히 한 10시 15분경부터 갑자기 미국의 국채 16물 급기가 처음에 BC 지수 나오고 지수 올라갈 때는 국채 10년물 가격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당연한 반응이었는데 갑자기 한 10시 한 15분 정도 지나면서부터는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웬일이지? 자, 그걸 보니까 요거네요. TV 토론을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못한 모양입니다. 너무 못해서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친구라는데요. 토머스 프리드먼은 내 친구 바이든 대통령 형편없는 통은 눈물이 났다. 평생 이보다 더 가슴 아픈 적이 없었다. 그래서 내려와라. 고마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 썼어요. 그 뒤에. 그래서 민주당의 후보 교체론이 나왔는데 이렇게 트럼프가 부각되니까 뭡니까? 트럼프는 항상 강조하는 감세죠. 감세. 그다음에 미국을 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나라에도 관세도 인상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재정 적자가 확대되는 재정 적자가 확대되면 국채를 많이 찍어야 될 거고 그러면 국채 가격이 떨어져서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반영됐다. 아하, 이랬군요. 자, 또 트럼프가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날벼락을 맞아버려. 태양광, 퍼스트 솔라죠. FSLR이죠. 퍼스트 솔라가 거의 10% 가까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어이구, 이렇게 떨어지니까 당장 우리 영향을 받겠죠. 하나솔루션 같은 게 우리 태양광 대표적인 태양광 관련주인데요. 트럼프 덕분에 미국의 대표적인 퍼스트솔라가 빠져버리니까 우리 월요일 날 7월 첫날 우리 시장에도 부정적으로 하나솔루션한테는 하나솔루션, 뭐 OCI 등등 태양광 관련주들한테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고 풍력 관련주도 많이 빠졌습니다. 넥스트 이어 에너지 같은 거. 네. 풍력 관련주 4% 빠졌네요. 4% 빠졌으니까. 우리로 치면 풍력 관련주가 뭐 CS 윈드, CS 베어링 이런 종목인데요. CS 윈드가 그동안 쭉 빠지다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고개를 한번 들었는데 아하 또 이렇게 또 부정적으로 작용하겠네. 월요일 부정적으로 작용할 환경이 마련됐군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스닥이나 미국 국채금리도 영향을 받았지만 태양광, 풍력,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크게 하락하는 그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도 요즘 홍역을 앓고 있죠. 그래서 프랑스가 미테랑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총선을 하자 이래나 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이 미테랑 대통령에 속한 르네상스 당 연합이 지금 3위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극우 성향 RN이 지금 1위고요. 그다음에 좌파 연합이 지금 2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가장 유럽에서 문제인 게 재정 적자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안 그래도 네, 빚덩어리인 회사인데, 빚덩어리인 나라인데, 혹시 이러면서 포퓰리즘 정책 같은 거 나와서 안 그래도 적자가 심한데 더 심해지지 않을까. 극좌, 극우, 이런 것들이 지금 날뛰면 포퓰리즘이 날고, 우리나라도 포퓰리즘이 재정 적자가 늘 걱정인데, 그래서 프랑스 정시가 지금 약세.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7월 4일에는요, 영국에도 조기 총선이, 영국에도 지금 야당이 우세하다 그러죠. 경제가 다들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힘드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번 주 7월 7일에는 프랑스 총선의 결선 투표. 프랑스는 보니까요, 이랬더라고요. 네. 여기 안 해놨나?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1차 투표에서 득표율 25%, 투표율 25%에 득표율 50%를 하면 1차 6월 30일 날, 31일인가요? 6월 30일 날 당선이 확정되는데, 이걸 못하면 12.5% 이상 득표한 후보자들끼리 7월 2차 투표를 한다. 7월 7일 날도 있네요. 그래서 7월 첫째 주는 외풍이 좀 심하겠다. 영국에 이어서 프랑스까지. 자, 또 하나가요. 우리가 놓치지 말할 게 지금 환율입니다. 지금 달러 강세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엔화가 지금 최고가 161엔대까지, 지금 달러당 지금 160엔대까지. 엔화의 가치가 추풍낙엽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다 일본이 이제 저가 관광의 나라가 됐다. 이렇게까지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는 지난 4월 말에 일본이 중앙은행에서 대대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을 했는데 그게 지금 임박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면 또 환율도 환율이지만요. 그럼 일본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려면, 네, 미국 국채를 팔아서 그 돈으로 외환시장 개입해야 되죠. 그럼 또 이게 국채금리가 올라갈 요인이 또 됩니다.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정시에 또 부정적이겠죠. 그래서 그런 요인들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외환시장에 환율이 올라가니까 개입을 해서 얼마나 좀 떨어뜨려 놨는데, 달러 강세 현상,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이것이 또 우리나라도 외환시장 개입하려면 미국 국채를 팔아서 개입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것도 사실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환경이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환율이 달러 강세 환경에서는 굳이 비달러화 자산을 살 이유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6월 28일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다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 순매도 확 줄었는데요. 그 이유는 또 마이크론 주가가 약한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됐습니다. 마이크론이 지금 지난주 후반에 쭉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요인도. 그래서 이게 우리 시장에 꼭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6월 13일부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집중 매수하면서 양시장에 하락 종목이 많아지는, 즉 쏠림 현상 부작용이 생겼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이렇게 소폭 순매도 해주는 것은 우리 시장에 부정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긍정적인 면이 강하다 보는데, 문제는 또 이겁니다. 코스닥 상장이 화요일날 이너스페이스는요,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이 4천억이 넘을 정도로 좀 인기가 높고, 대신에 단타족들이 먹을 자리는 없겠죠. 좀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만한 종목이고, 하스도 이거는 치과용 소모품, 치과용 소재인데, 요건 시총이 좀 작습니다만, 어쨌거나 여기에 또 우리 시장에 부담이 되네요. 왜냐? 지금 지난 6월에 7개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됐는데, 그 중에 5일이 상승 종목이 많았던 게 6월 25일, 6월 28일 두 번입니다.
그나마 6월 말에 되니까 다행이네요. 그 앞에 보면 전부 하락 종목이 코스닥 기준으로 1000개를 넘나드는 1000개를 넘었다. 그럼 분위기가 싸하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 신규 상장 종목이 있는 날은 하락 종목 수가 많을, 쏠림 현상에 따라 하락 종목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 전제로 보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월 2일, 3일 이게 또 고비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7월 4일은 미국이 독립기념일 휴장인데 7월 3일부터 이 분위기입니다. 미국 증시가 오후에 조기 폐장. 그러니까 7월 3일부터 미국 시장은 한가하고 그럼 금요일 날은 열심히 하느냐? 금요일 날도 대충 연휴 분위기로 가버린다. 그러니까 다 이번 주 후반 목요일 금요일은요. 우리 시기장으로 목요일 금요일은 외국인이 개입이 평소보다 상당히 좀 적겠다. 그런 속에서 수급이 움직였다.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 금요일 날은 삼성전자, LG전자 실적이 나오는데, 2분기 잠정 실적이 나오는데, 둘 다 좀 긍정적일 것 같다. 이런 전망들입니다. 그나마 다행인데, 그래서 이번 주는 화요일, 수요일이 코스닥 상장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버겁고, 목요일, 금요일은 그 외국인 개입 평소보다 덜한 상황에서 우리 내부의 수급으로 좀 움직일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 속에서 7월의 첫날은 6월 수출 입동량 나오는데 관세청이 발표하는데요. 6월 수출은 당연히 지금 수출이 상당히 고무적이죠.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K컬처, K웨이브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K컬처 관련 주식들 그러니까 뭐 식품, 화장품 이런 등등등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K방산, 우리 방산도 긍정적이죠. 6월 말에 강했습니다. 그 다음에 AI 관련해서 변압기 등등 자 이런 관련주들은 다 수출이 이건 중장기 호황에 진입해서 6월에도 좋을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일 수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참 다행이네요. 자, 이런 흐름들이 이번 주에 있겠다. 그래서 이번 주 전반 화요일 수요일이 좀 이번 주는 고비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좀 월요일 주가 많이 월요일 고점이나 화요일 오전에 좀 현금화해서 좀 재정비하고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견딘 다음에 목요일 정도에 다시 한번 시장을 보는 게 어떨까 싶기는 한데요. 전체적으로 그래도 개별 재료주는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보시죠. 자, 영종도의 인스파이어에 자, 영종도 인스파이어인데요. 처음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캡티버전에 지글라스가 거동이 시작했는데요. 자, 요런 거 한번 보십시오. 요런 거. 여기는 원래 처음부터 보시면 원래부터 있던 요 등 아닙니까? 투명하죠? 근데 명상이 그래서 이게 지글라스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명함을 유지하면서 100% 투명함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영상 미디어 파사드가 나오는 세계 유일한 소재를 만드는 그래서 인스파이어 대규모 가동을 설치해서 가동을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시간 나실 때 한번 직접 가보셔서 호캉스 근데 인기가 엄청 많다 그러는데 인스파이어 일단 파라다이스 인기 많다 그러는데 직접 한번 가보시면 투명한 미디어 파사드가 이런 거는 세계 유일한 미디어 파사드가 그래서 캡티비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소재의 특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게 영종도 인스파이어 대규모로 가동되니까 상당히 큰 규모죠. 입구가 여기니까요. 자, 그래서 한번 느껴보시는 게 좋겠고 이 소재가 이를 계기로 해서 인스파이어는 미국에서 상당히 큰 카지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본격적인 영업 홍보 IR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시간이 갈수록 좀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직 세상이 이 소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데 알려질수록 유망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번 새로운 일이 벌어졌으니까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저는 7월의 첫날 흐름을 보고 7월 둘째 날 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저의 최신의 정보를 함께 하시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누르시면 제 길을 받아서 투자 수익률이 쑥쑥 올라가리라 생각하고 또 제가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